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은 폴더 채널입니다. 이번 승무패 23회차는 세리아와 분데스리가로 구성이 된 회차이고 난이도가 꽤나 있는 회차입니다.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고 강팀들도 연달아 패배하면서 당연한 결과를 보여줄 것 같은 경기도 뻐그러지는 게 분데스리가와 세리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과감하게 픽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 오늘 승무패 23회차부터는 체크박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 체크박스만 보고 조롱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내용을 다 듣지도 않고 그 체크박스만 보고 픽이 뭐 많다느니 뭐 하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안 받기 위해서 이번 회차부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23회차 14경기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코모 대 엠폴리. 코모는 직전 경기에서 AC밀란에게 2대1로 패배하면서 직전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전 6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나쁘진 않고 강팀들과도 한 골 차이로 비비면서 이름값에 비해서 경기력이 꽤나 좋습니다. 물론 6골 기록하고 있는 니코파스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델레알리 선수도 안타까운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또 핵심 수비수인 도세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력 요소가 있는 코모이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서 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공격력이 더 좋고 제대로 된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엠폴리가 직전 경기에서 토리노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직전 3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원정 1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그 경기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라시, 말레, 주르코프스키, 파치니, 하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허리진이 완전 초토화가 됐고 3골 기록하고 있는 펠레그리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2선에서 3선까지의 힘은 확실히 빠져있을 것으로 보이는 엠폴리입니다. 근데 코모가 순위도 더 높고 지금 경기력이 더 좋다곤 하지만 홈에서 6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좀 수비가 단단하지는 못하다고 보이고, 엠폴리가 최근 연속된 패배를 기록하고 있긴 하고 연속 실점은 하지만 경기당 실점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 리그 18위 지금 강등권에 위치하면서 원정에서 패배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엠폴리로서는 내려앉아서 좀 막아내는 경기를 하면서 승점 1점이라도 챙기는 경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베네치아 대 볼로냐. 베네치아는 직전 친선 경기에서 코페르에게 4대2로 패배를 기록했고 리그 12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리그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강등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있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볼로냐는 직전 경기에서 라치오를 5대0으로 잡아내면서 직전 4경기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베네치아의 패배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볼로냐의 승리는 가져가야 하는데 베네치아가 리그 직전 4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득점력은 처참하지만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의외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니콜루시 선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처참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득점까지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베네치아의 직전 경기 결과들을 봤을 때 이번 경기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볼로냐의 승리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호펜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 호펜하임은 직전 경기에서 쌍파울리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4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홈에서 9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홈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또 6골 득점하고 있는 흘로제크 선수가 부상 이탈했기 때문에 득점력에서의 문제도 조금은 보일 것 같은 호펜하임입니다.
그에 반해 아우크스부르크는 직전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2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고 직전 6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6경기에서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도 직전 글라트바흐와 도르트문트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3경기째 패배가 없고 그 3경기에서도 실점하지 않은 아우크스부르크이기 때문에 현재는 원정 경기 기복도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찝찝한 점은 두 팀 최근 맞대결에서 홈팀이 승리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홈 승리 이변까지 좀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픽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리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하이덴하임. 볼프스부르크는 직전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하고 있고 하이덴하임은 직전 경기에서 홀슈타인에게 3대1로 승리하면서 역시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들로만 봤을 때는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은 하이덴하임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 2점을 가져가는 볼프스부르크이기 때문에 어쩌면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8위에 위치해 있고 하이덴하임은 리그 17위에 위치하면서 강등권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볼프스부르크가 최근 조금은 부진하지만 홈에서는 경기력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또 직전 두 팀 맞대결에서도 볼프스부르크가 완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단순 홈 경기력만 믿고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가져가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지금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아무라 선수가 직전 국가 대항전 경기들에서 2골, 3골씩 총 5골 기록하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이번 리그 경기에서는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의 득점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하이덴하임이 직전 원정 3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라이프치히와 호펜하임과도 좀 비비는 등 최근 원정 경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해서 이번 경기에서 반전의 결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승리와 하이덴하임의 승리까지 2개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글라트바흐 대 라이프치히. 글라트바흐는 직전 친선전에서 빅토리아 쾰른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2경기 연승 이어오고 있고 라이프치히는 직전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직전 2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 리그 7위, 5위에 위치해 있고 승점도 단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좀 비등비등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어느 한 팀의 승리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라이프치히가 전력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두 팀 지난 맞대결의 결과를 봤을 때 홈 2점을 가져가는 팀이 보통 승리하는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글라트바흐는 프리들리히, 엘베디 같은 수비수들이 부상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고 특히 팀 내 최다골 득점자인 클라인디엔스트 선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력에서의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져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라이프치히의 공격력이 좀 매서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한데 원정 직전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긴 하나 단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하면서 오펜다, 시몬스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바움가르트너 선수도 부상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까지 있는 라이프치히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두 팀 팽팽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저득점이나 아예 득점이 없이 0대0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단통 무승부만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홀슈타인 대 브레멘. 홀슈타인은 직전 친선전 경기에서 브라운슈바이크와 2대2로 비겼고 브레멘은 직전 경기에서 글라트바흐에게 2대4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홀슈타인이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고 브레멘이 리그 지금 12위에 위치하면서 순위에서 차이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브레멘의 경기력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해보면서 원정 승리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브레멘은 원정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에서 부진하고 단순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는 오히려 홀슈타인의 경기력이 더 나아 보입니다. 직전 4경기 연속골 기록하면서 강등권에서 좀 벗어나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 지금 승점 17점인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경기 전력을 다해야 하는 홀슈타인의 입장입니다.
또 최근 두 팀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력에서는 비등비등해 보이지만 오히려 최근 득점력에서는 홀슈타인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느 한 팀의 승리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고민 없이 승무패 3픽으로 가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유벤투스 대 제노아. 유벤투스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압도적인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유벤투스가 직전 두 경기에서 아탈란타에게 0대4, 피오렌티나에게 3대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자존심을 구겼고 실점도 실점이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때문에 역시나 바로 감독 교체로 체제 전환을 했고 이번 경기에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제노아가 직전 경기에서 레체를 2대1로 잡아냈고 직전 3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정 직전 6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최근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아론 마르틴 선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또 11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엄청난 전력 누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가 자존심을 완벽하게 회복할 경기로 판단을 해보면서 홈팀 유벤투스의 승리만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는 리그 4위, 슈투트가르트는 리그 10위에 위치해 있지만 승점 차이는 단 8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 이점을 가져가지만 지금 직전 홈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에게 1대2로 패배하고 레버쿠젠에게 1대4로 패배하는 등 좀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4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회유룬, 스키리, 라르손 같은 주력 선수들이 부상 이탈을 하면서 허리에서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또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경기에서 레버쿠젠에게 3대4로 패배하면서 직전 5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홈 경기력을 믿고 홈 승리를 가져가도 좋겠지만 슈투트가르트가 원정 직전 10경기에서 단 2패밖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원정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팀 지난 맞대결의 결과를 봤을 때 치고받는 난타전 많이 하고 있고 누가 더 낫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한 경기를 많이 펼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무패 3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레체 대 로마. 레체는 직전 경기에서 제노아에게 2대1로 패배하면서 직전 4경기 연패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16위에 위치해 있는데 승점 지금 25점으로 강등권과 지금 승점이 단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의 패배로 바로 강등권 직행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지만 로마가 압도적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로마의 승리만 가져가도 되긴 할 건데 찝찝한 점은 있습니다. 레체가 홈에서도 지금 최근 승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큰 실점으로 패배하지 않고 있고 두 팀 지난 맞대결에서 레체가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연속된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 로마는 셀릭, 디발라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력 누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해서 이번 경기 좀 안전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칼리아리 대 AC 몬차. 칼리아리는 직전 경기에서 로마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직전 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몬차는 직전 경기에서 파르마와 1대1로 비기면서 직전 9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최근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긴 하지만 상황은 몬차가 더 좋지 않습니다. 승점 15점으로 리그 꼴찌에 처박히면서 거의 강등이 확실시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특히 원정에서는 8연패 기록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홈 2점을 가져가는 칼리아리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칼리아리가 수비 쪽에서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공격력에서 뭔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없고 몬차가 최근 경기들에서 인터밀란과 파르마에게 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슬슬 강등 버프가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몬차의 승리 이변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니면 위에서 3픽을 안 가져가신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3픽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아탈란타.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에서 유벤투스를 3대0으로 제압하면서 컨퍼런스 경기 포함 2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률은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득점력은 월등하게 살아나고 있는 듯합니다.
또 홈에서는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는 리그 3위에 있는 아탈란타이고 전력도 아탈란타가 근소하게라도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탈란타는 원정에서 엠폴리를 0대5로 잡아냈고 유벤투스까지 0대4로 잡아내면서 막강한 원정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아탈란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탈란타는 팀 내 최다골 22골 기록하고 있는 레테기 선수가 부상 이탈하면서 심각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물론 루쿠만이라는 걸실한 공격수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레테기만큼의 폭발력은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에데르송 선수까지의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전력 누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두 팀 난타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최근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가 좋은 두 팀이기 때문에 다득점을 통한 무승부나 아니면 아예 득점하지 못하면서 무득점 무승부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 프라이부르크는 직전 경기에서 마인츠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직전 3경기 무승부에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득점력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뒷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 꽤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또 홈 직전 15경기에서 단 2경기밖에 패배하지 않으면서 홈에서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쉽게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물론 우니온 베를린이 직전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비기고 원정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잡아내면서 조금은 반등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단순히 좀 반짝였던 경기들의 결과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이덴하임에게 패배하고 프랑크푸르트를 잡아내는 좀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원체 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의 좀 무승부 이변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저는 프라이부르크의 안정적인 홈 경기력을 믿고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 도르트문트는 직전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면서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은 이름값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거의 매경기 실점하는 등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상대팀 마인츠에게 지금 8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한 도르트문트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큰 희망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또 마인츠가 직전 6경기에서 4승 2무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막강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쩌면 예측하기 굉장히 쉽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 이 점을 가져가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홈에서 막강한 도르트문트로서는 이번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최근에는 홈에서 아우크스부르크에게까지 패배하면서 부진하지만 리그 11위까지 처박히면서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도르트문트에게 다시 한번 기대는 걸어볼만 하겠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골이 없고 국가대항전 2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핵심 공격수 기라시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 한번 득점을 좀 해주기를 믿어보면서 단통 무승부 이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나폴리 대 AC밀란. 나폴리는 직전 경기에서 베네치아와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기면서 직전 3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현재 리그 2위에 위치해 있고 1위인 인터밀란과 승점은 단 3점 차이이기 때문에 한두 경기의 결과로 지금 충분히 선두까지 올라설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직전 5경기에서 실점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조금은 부족한 득점력을 보인 나폴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나폴리의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홈 이점을 가져가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꽤나 쉬울 수 있습니다. 홈에서 유벤투스를 잡아내고 리그 선두인 인터밀란과 비기면서 강력한 홈 경기력을 보이는 나폴리로서는 남은 홈 경기 그 경기들에서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야 순위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밀란이 직전 경기에서 레체와 고모를 연달아 잡아내긴 했지만 역시나 실점을 기록했고 직전 6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경기들에서 극심한 수비 불안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9위까지 처져 있는 상황이고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더 높아지는 밀란이기 때문에 단순 전력만 믿고 밀란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기로 판단을 해보면서 홈 이점을 가져가는 나폴리의 단통 승리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